저는 박순애예요. 평생 엄마 없는 서러움 속에서 동생 민수 하나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8밖에 안 된 민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했는데 그날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 보험금 나왔다면서 나도 좀 쓰고 죽어야지. 그 돈 나는 꼭 받아야겠어. 54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엄마라며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녀가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돈에 눈이 먼 낯선 사람일 뿐일까요? 장례식장 안은 향 냄새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영정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아직 시신도 돌아오지 못한 빈소라 더 허전하게 느껴졌죠. 저는 의자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순애야, 정신 좀 차려. 아직 챙길 게 많아. 고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민수를 잃은 순간부터 제 세상은 멈춘 것 같았어요. 민수는 저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제겐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힘든 세월 속에서도 저를 웃게 해주던 유일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와 절을 하고 갔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영정만 바라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허무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죠.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문이 덜컥 열리면서 낯선 여인이 들어왔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노부인,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번쩍였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 여자에게 쏠렸죠. 저도 고개를 들었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 여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곧장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마치 주인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보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내 아들 보험금 나왔다면서 나도 좀 쓰고 죽어야지. 그 돈 나는 꼭 받아야겠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아들이라고? 보험금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인은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대꾸했어요. 너 박민수 누나 맞지? 그래. 나는 너희 엄마야. 내가 친엄마라고. 숨이 턱 막혔어요. 54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 사진으로만 희미하게 기억하던 얼굴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고모가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지금 감히 여길 왜 찾아왔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들어와? 하지만 그 여자는 태어냈어요. 왜? 내 아들 죽었는데 내가 오는 게 뭐가 잘못이야? 보상금 나왔다며? 나도 쓸 권리 있어.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진짜 엄마라는데 그럼 보험금 받을 권리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제 귀에 박혔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직 민수의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이 여자는 돈 얘기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했죠. 엄마라고요? 엄마라면 왜 우리 곁을 50년이 넘도록 외면했는데요? 그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사정이 있었어.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돈부터 챙겨야겠어. 고모가 이를 악물고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순애야, 흔들리지 마라. 저 여자는 엄마가 아니야. 우리한테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멈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없는 이 자리에 왜 저 여자가 나타난 거니?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소문이 동네를 휘젓고 다녔어요. 순의 엄마가 나타났다네. 50년 넘게 사라졌다가 이제 와서 보험금 때문에 온 거래. 사람들의 입방아는 참 빨랐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도 낯선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사람들 눈빛 속엔 호기심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죠. 누군가는 제 등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고모가 제 곁에서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참 별꼴 다 보겠네. 남의 집 사정을 그렇게 떠벌리고 싶을까? 하지만 고모 얼굴도 굳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민수를 잃은 슬픔도 벅찬데 이제는 사람들 시선과 싸워야 한다니 너무 버겁게 느껴졌죠. 그 여자는 장례식장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민수 보험금. 내가 받아야 해. 내가 막을 수 있어?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대답했어요. 엄마라고요? 엄마라면 민수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야죠. 이제 와서 돈 얘기라니 말이 돼요? 그때 그 여자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맞습니다. 출생증명서도 있고 주민등록도 다 확인됐습니다. 상속인 지정이 없으니 권리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찔했어요. 법이라는 게 이렇게 차갑구나 싶었죠. 제 가슴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고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뭘 알아? 내가 이 애들을 키웠어. 저 여자는 엄마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엄마 구실 안 했어요. 그 여자는 태연하게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어요. 키웠다고 엄마가 되니? 피는 못 속여 난. 민수의 친엄마야. 법도 내 편이지. 조문객들 사이가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죠. 피가 진짜면 어쩔 수 없지. 그 소리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수의 마지막이 돈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이웃이 찾아왔어요. 순애야, 그 얘기 사실이니? 친엄마가 와서 보험금 달라고 했다며? 목소리에 연민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이웃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참 별일 다 있구나.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내가 많이 힘들겠네. 위로랍시고 한 말 같았지만 그 말은 제게 칼처럼 꽂혔어요. 다들 그 여자의 편에 서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고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순애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네가 민수 곁을 지켰잖아. 진짜 엄마는 바로 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세상과 법은 고모 말처럼 단순하지 않았죠. 저는 두 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그래, 그냥 당하진 않을 거야. 민수의 마지막을 저 여자 손에 넘길 순 없어. 그 순간 눈물이 멎고 가슴 속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마치 불덩이가 심장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민수야, 걱정 마. 누나가 네 이름 끝까지 지켜낼 거야. 저 여자 손에 내 보험금 절대 못 가게 막을 거야. 며칠 뒤 결국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책장마다 빽빽하게 꽂힌 법률 서적들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죠. 세상에 기댈 데 없는 사람처럼 주눅이 들었어요. 보험금 문제 때문에 오셨군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험 수익자 지정이 따로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친모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에요. 그 여자는 54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요. 엄마 구실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변호사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정이 아니라 증거를 보는 거예요. 출생증명서가 있는 한 친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럼 민수는요? 평생 고생하다 간 민수는 누가 지켜줘요? 저는 도대체 뭐가 되죠? 변호사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다만 친모가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싸워볼 만합니다. 그 말이 가느다란 희망처럼 다가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걸 직감했죠. 집에 돌아오니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래니 변호사가? 방법은 있대? 고모 눈빛 속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엄마라고 인정한대요. 하지만 우리가 버림받은 세월,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를 수도 있대요. 고모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내가 증인으로 설게. 내가 너희 키운 거 세상이 다 알게 해주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가득했죠. 며칠 뒤 그 여자가 제 집 문 앞까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순애야. 괜한 짓 하지 마. 법은 내 편이야. 넌 아무것도 못해. 저는 문틈 사이로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 이제는 피하지 않겠어.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이는 피는 못 속이지라며 그 여자의 편을 들었고 또 어떤 이는 고모가 키웠잖아라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저는 그 어떤 말보다도 민수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수야, 누나가 내 목 꼭 지켜줄게. 법정에 서야 할 날이 다가오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생전 처음 재판이라는 자리에 가야 한다니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때 고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애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오라. 세상은 몰라도 하늘은 알고 있어.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꽃 같은 의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래, 이 싸움은 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민수야, 누나가 끝까지 지켜낼게. 저 여자가 네 이름으로 욕심 부리지 못하게 꼭 막아낼 거야. 재판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가슴이 쿵쾅거려 손이 덜덜 떨리고 입안은 바짝 말라붙었죠. 고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지 않았다면 법정 문 앞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법정 안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판사의 시선은 엄격했고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 몇몇 가지 와서 앉아 있었죠. 저는 고모 옆에 앉아 그 여자와 그녀가 데리고 온 변호사와 마주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고 박민수 씨의 사망보험금 수익권에 관한 첫 심리입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또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는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말했어요. 저는 박민수의 친엄마입니다. 출생증명서도 있고 주민등록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보험금은 제 권리예요.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 문서 몇 장이 엄마 자격을 대신한다니 억울했죠. 그 순간 고모가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재판장님, 제가 이 애들을 키웠습니다. 저 여자는 엄마 구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판사는 고모를 제지하며 차분히 말했어요. 증언은 차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물이 솟구쳤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변호사가 나섰어요. 원고 측은 친모가 단 한 번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이를 증언할 사람도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물었죠. 부양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주민등록 등본과 학교 기록이었는데 보호자란에는 항상 고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판사가 그 서류를 꼼꼼히 읽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아주 작은 희망을 느꼈죠. 하지만 그 여자는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비웃으며 말했죠. 서류가 어떠든 상관없어. 아이들을 낳은 건 나야 피는 못 속이지. 저는 참다 못해 일어나 말했어요. 엄마라면서요? 그럼 왜 54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민수 아플 때도 굶을 때도 어디 계셨는데요?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판사조차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엄마라는 말은 그냥 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엄마는 고모였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맞는 말이지. 그 작은 속삭임이 제 귀에 희망처럼 스쳤어요. 판사가 조용히 정리했어요. 주장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증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음 기일에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두가 일어났어요. 그 여자는 제 곁을 스치며 낮게 속삭였어요. 순애야. 괜한 짓 하지 마. 결국 그는 내 거야. 저는 치가 떨렸지만 마음속 불꽃이 더 세차게 타올랐어요. 좋아, 끝까지 가보자. 민수야, 누나가 내 이름 지켜낼게. 절대 저 여자 손에 넘어가지 않게. 첫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심해졌다는 걸 느꼈죠. 순의 친엄마가 결국 재판에서 이긴대. 이제 보험금은 그 여자 몫이지. 이런 말이 제 귀에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그 말이 사실처럼 퍼져나가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사람들은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고모가 저를 다독였어요. 순애야, 신경 쓰지 마. 세상 사람 입은 막을 수가 없어. 하지만 고모 눈빛에도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데리고 동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저와 민수에 대한 얘기를 흘리고 다녔어요. 마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죠. 어느 날 이웃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순애야, 그분이 그러던데 너희가 어릴 때 친척들이 억지로 떼어놓은 거라고 하던데?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웃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할 말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순간 제 다리가 힘이 풀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고모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저 여자가 결국 거짓말을. 터트리네. 순애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이 다 아는데 누가 속아 넘어가겠니?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돈이 걸린 문제라면 거짓말도 힘을 얻는다는 걸요. 세상은 진실보다 목소리 큰 쪽을 먼저 믿으니까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대 측이 새로운 증인을 내세우겠답니다. 아마 옛 친척 쪽에서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어요. 설마 우리를 떼어놓을 때 같이 있던 사람이? 고모도 긴장하셨어요. 그때 일은 다 아는데 세월이 흘렀으니 어떻게 증언할지 몰라.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몰려왔죠. 만약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여자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했어요. 재판장에서 마주쳤을 때 제게 다가와 속삭였거든요. 순애야, 이제 곧 끝날 거야. 결국 돈은 내 거니까. 저는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민수의 사진을 꺼내보며 다짐했어요. 민수야, 누나가 절대 물러서지 않을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고모가 제 옆에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순애야, 우리가 겪은 세월은 누구도 부정 못해. 진짜 가족은 우리가 지켜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맞아요. 돈 때문에 찾아온 그 여자가 아니라 제 옆에 있어준 고모가 진짜 엄마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두 번째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법정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이 떠올라 끝까지 버티기로 했죠.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방청석도 지난번보다 사람이 더 많았어요. 다들 이번 증인 때문에 온 것 같았죠.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양측에서 제출한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앞으로 걸어 나갔죠. 고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 아이들의 고모입니다. 순애와 민수를 제가 키웠습니다. 저 여자는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고모는 손에 쥔 서류를 내밀었어요. 주민등록 등본과 학교 서류였어요. 보호 자란에는 항상 고모 이름이 있었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판사가 말했어요. 이제 피고 측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릴 적 멀리서만 본 적 있는 아버지 쪽 친척이었거든요. 그 노인은 법정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예, 그 여자는 아이들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억지로 쫓아낸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가라며 강제로 내쫓았죠.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는 척했어요. 보세요. 제가 원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수군거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믿은 건 뭐였지? 정말 쫓겨난 거였을까? 고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애야 속지 마라. 설령 쫓겨났다 해도 그 뒤로 찾아올 수 있었잖니 엄마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사정이 있었다 해도 54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건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판사는 잠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주장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순애야. 이제 알겠지? 내가 억울했던 거야. 결국 그는 내 거야. 저는 이를 악물며 대꾸했어요.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 해도 엄마라면 우리를 찾았어야 했어요. 민수 이름으로 욕심 부리는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재판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제 변호사가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순애 씨, 중요한 자료를 찾았어요. 이번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걸까 손이 떨렸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전과는 달랐어요. 판사 얼굴도 한층 더 진지했죠.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 긴장한 눈빛이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고 박민수 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기록입니다. 순간 제 귀가 번쩍 열렸어요. 보험이라면 민수가 직접 남긴 기록이 있을지도 몰랐죠.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보험 가입 당시 수익자 지정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지만 비고란에 누나 순애가 알아서 쓰면 된다는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물이 왈칵 솟았어요. 민수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마음이 드러난 거였죠. 그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우연히 적은 거예요. 법적 효력도 없잖아요. 판사가 차분히 말했어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의사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보입니다. 방청석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죠. 민수 마음은 누나한테 있었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법만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민수의 삶과 마음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낸 가족에게 돌아와야 맞잖아요. 고모도 증언대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 애는 제 손에서 자랐습니다. 침몰하면서 50년 넘게 찾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사정이 있었어. 억울해서라도 받아야 해. 내 권리를 왜 뺏으려는 거야? 그 순간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격에 대해선 법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침내 누군가 제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 여자는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어요. 순애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넌 그냥 누나일 뿐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저는 누나예요. 하지만 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민수 곁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단호히 정리했어요. 오늘 증언과 증거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수야, 이제 조금은 내가 바라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누나가 끝까지 널 지켜낼게.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민수의 영정을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민수야, 오늘은 내가 마지막으로 정의를 받는 날이야.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어요. 판사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모두가 그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오늘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콩닥거리며 요동쳤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죠.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친모의 법적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54년 동안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보험자가 생전에 누나에게 의사를 남긴 점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순간 법정이 긴장 속에 술렁거렸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본 법원은 사망보험금 전액을 원고 누나 박순애 씨가 수령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들썩였어요.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고모는 제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순애야, 내가 이겼다. 민수도 기뻐할 거다. 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도 했어요. 승리보다도 민수가 떠난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 여자는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평해. 나는 엄마라고 내 권리를 왜 빼앗아가? 판사가 단호히 말했어요. 권리는 의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버리고 외면한 자에게는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죠.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엄마라면 우리 곁에 있어줬어야 했어요. 지금 와서 돈으로 엄마가 될 순 없어요. 그 순간 제 눈물이 멈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햇살을 한참 바라봤어요. 고모가 제 곁에서 말했어요. 민수 영혼이 오늘은 웃고 있을 거야. 내가 끝까지 지켜줬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민수야, 누나가 내 몫까지 살아낼게. 내가 남긴 마음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 법원을 나오며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대신 따뜻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밀려왔죠.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란 걸요. 그리고 그날 민수는 제 곁에서 다시 한번 미소 지어준 것 같았어요.